안녕하세요. 좋아요 과학 컬럼 제20강 네 가지 상호작용과 표준 모형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1927년에 그 양자역학의 코펜하겐에서 여기 그 제5차 솔베이 회의에서 그 주류로 이렇게 자리 잡은 이후에 이 물리학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도로 훈련된 수학적 과정에 대해서 아주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영역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어서 사실 저의 능력의 한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한참 넘어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과정들이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 컬럼 자체가 대중적인 컬럼인데 일단은 저는 고도로 숙련된 수학적 능력은 없어요. 단지 인터넷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재조합을 해서 일반 대중에게 알고 쉽게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코펜하겐에서 이후에 수학 물리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그런 훈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버겁다 그런 얘기죠. 사실 전문가들도 버거워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일단은 이 물리학적 이 흐름을 마무리를 해야지 또 다른 과정으로 가니까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펜하겐 해석할 때만 해도 이때만 해도 우리가 원자구조 결국 원자구조 탐구에서 계속 나오는 건데 원자구조가 양성자하고 전자만 있는 줄 알았죠. 그렇죠. 양성자하고 전자 두 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전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입자들이 새로 이렇게 계속 발견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게 중성자가 발견이 됐고, 그러니까 원자핵을 구성하는 요소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중성자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양성자와 중성자, 또 양성자와 양성자, 중성자, 중성자 이렇게 원자핵을 묶고 있는 강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것을 매개를 하고 있는 어떤 파이온 같은 중간자 입자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입자도 하나 발견이 된 그러면서 강한 상호작용이라는 우주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 중에서 이 코펜하겐 해석 때까지만 해도 중력과 전자기력은 알려져 있었죠. 중력과 전자기력은 이미 다룬 것이죠. 중력을 깊이 다룬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죠.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중력. 그다음에 전자기력은 맥스웰의 전자기 방정식과 그리고 특수 상대성 이론이 다뤘죠. 그리고 주로 이런 것이 이제 원자구조에서 전자가 주로 전자기력과 관련이 돼 있었죠. 이 음전하의 메커니즘을 많이들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이었어요. 중력과 전자. 근데 우주를 지배하는 네 가지 힘 중에 이 두 가지는 잘 알려져 있다가 이때서 이제는 원자 안에서 작용하는 힘들을 찾아낸 게 그게 이제 강한 상호작용이에요. 강력이라고 하죠. 강력이 때 이제는 나오는 강력이 세 번째 힘으로 강력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강력을 매개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뮤온이라는 입자가 또 발견을 됐어요. 뮤온. 그 다음에 또 나가서 그 중성미자가 발견했는데 이제 베타 붕괴와 이게 관련이 돼 있는데, 이때에 이 베타 붕괴, 중성미자, 그리고 앞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그 뮤온은 양력하고 관련돼, 양력. 그래서 또 한 가지 힘이 더 이제는 찾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네 가지 힘 중에 양력이 바로 여기와 관련된 그것이다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주를 지배하는 힘이 네 가지가 다 발견이 된 거죠. 일단은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양전자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베타 붕괴로 중성미자가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우주에 이 중성미자를 뉴트리노라고 하는데 우주선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걸 알았죠. 이거 중성미자가. 그리고 그 양전자가 발견이 되면서 전자가 그냥 마이너스 전화인 줄 알았는데 양전자도 있어서, 이렇게 다른 건 다 같아도 이 전화 상태가 틀린 걸 반물질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원래 그 폴 디락이라는 사람이 그 학자가, 굉장히 그 천재적 학자가 이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결합한 그 디렉 방정식을 창안을 해냈는데, 이게 굉장히 엄청난 방정식이거든요. 폴 디락이라는 분이. 잠시 보면은 요분이 이제 폴 디락이라는 분이에요. 폴 디락인데, 여기 보면 여기 폴 디락의 폴 디락의 방정식, 이 방정식이 뭐냐면은 그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 이론을 결합한. 그러니까 여전히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 중에 중력을 다룬 일반 상대성 이론을 그 말고, 그 전자기력 빛을 다루는 특수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을 해서 폴 디락 방정식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디렉 방정식이라는. 이 디렉 방정식의 기초, 이거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반입자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화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전화가 있어야 되는 걸 예측을 해냈는데, 그거를 이제는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은 그 천사와 악마라는 영화 있잖아요. 천사와 악마라는 영화 아시죠? 천사와 악마 그 영화를 보면은 이 반물질 안티매터라는 것을 추출을 하게 되는데, 유럽의 그 입자물리 연구소, 그 거대한 그 입자 가속기를 운영하고 있는 입자 그 물리 연구소 유럽, 거기서 그 반물질, 바로 이거 양전하를 이제는 양전자를 추출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반물질들을 추출해서 이렇게 그 양전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전하 상태가 반대쪽인 거. 그러니까 플러스 양성자면 마이너스 양성자. 이런 반물질들을 추출을 해내서 이것을 물질과 합하면은 쌍소멸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빛, 감마성 같은 게 폭발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못 만들면은 지구가 완전히 쪼개져 버릴 수가 있어요. 사실 반물질 잘못 다루면은. 근데 반물질이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초저온 상태의 절대 온도 0.5 켈빈이라고 해서 액체 헬륨으로 된 0.5 켈빈 정도 수준에 낮춰서 이렇게 금방 소멸되는 걸 늦춰놨는데, 그걸 가져다가 이제는 그 천사악마 영화 보면은 거기에 이 쌍소멸을 하려고 그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주머니에 놓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폭탄 같은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핵폭탄 같은 건데 이 쌍소멸로 일어나는 그 폭발력을 이용한 거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천사 악마라는 영화에 등장하잖아요. 이때 나오는
그게 뭐냐면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가 나오죠. 이때 여기서 추출했다 이거를 반물질. 그래서 이게 풀디락 방정식에서 디락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반물질. 근데 그거 발견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렇게 이제는 새로운 입자들이 발견이 되면서 우주를 지배하는 네 가지 힘이 정립이 되는 거죠. 전자기력, 중력, 강력, 양력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는 보통 방사성 동위 원소나 우주선, 그러니까 태양광으로부터 지금도 태양광이 엄청나게 태양풍이 불어오고 있거든요, 지구로. 근데 지구가 어떻게 돼? 자기장으로 이걸 방어를 하고 있다고. 지금 화성 같은 거는 어래서 화성이 왜 저렇게 모든 생명체가 소멸됐냐면은, 화성은 지구 안에는 철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면서 자기장을 발생을 시키는데, 화성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화성을 감싸는 자기장이 없다 보니까, 태양에서 들어오는 태양풍을 그대로 맞게 돼요, 화성은. 그래서 엄청난 고온일 뿐만 아니라 태양풍 자체 안에 있는 수많은 소립자, 방사성 원소, 입자들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이렇게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지구 안에 내핵, 외핵, 핵으로 있는 철덩어리 있잖아요. 엄청나게. 그 주로 철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기장을 생성을 시켜서 이게 지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생명체들이 지구에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뚫고 들어오는 입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우주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태양풍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 또 우주 자체 안에서도 또 들어오는 입자들이 있는데, 그걸 우주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합해서. 그러면 들어오는 것 중에 이제는 유명한 것이 이제는 뉴트리노라고 그랬죠. 뉴트리노. 중성미자. 그래서 이제 뉴트리노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지구를 그냥 뻥뻥 뚫고 지나간다. 그래서 이런 입자들이 지구 바깥에서 이 자기장을 통과를 해서 바로 지구로 떨어져 들어오는 입자들에 의해서 생명체들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유전적 변화도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에 의해서 유전적 돌연변이적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뉴트리노를 검출하는 장치는 일본에 또 그게 거대한 장치가 지하에 이렇게 건설을 해놨다고요. 제가 말씀드렸고, 일본 사람들이 소립자 물리학 쪽에서 노벨상 몇 개를 받아요. 우리가 일본 지배를 당하고 우리가 전쟁통에 있을 때 얘네들은 저기 한 거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지금 이제 강력하고 양력이 지금 이게 이제는 이 강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세거든요. 이게 원자, 핵, 양성자, 중성자를 뭉치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입자들을 발견을 하려니까 이 힘을 깨야 되니까 입자가속기라는 걸 만들게 된다는 거죠. 입자가속기를 만들어서 거대한 입자가속기를 27km, 이게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의 제네바 근처에 있는 입자 가속기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나라도 만들려고 했었죠, 사실은. 이게 입자 가속기들이 전 세계에 몇 개 있는데, 요게 이제는 처음 만들어진 거죠. 이걸 통해서 입자에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회전을 시키는 게 자기장을 만들어. 회전을 뺑뺑뺑뺑 시키면은 계속 가속도가 붙으면서 엄청난 운동 에너지가 하면은 이게 거의 빛의 속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빛의 속도의 절반 정도까지 이렇게 가는 게, 절반 이상. 이렇게 만들면은, 그러면 빛의 속도의 절반 이상이 되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이 이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빛의 속도로 가면은 시간이 느려지고, 질량은 무거워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길이가 축소되고, 그런
특수상대성 이론은 제가 그 동영상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 이론이 합해진 이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폴 디락이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폴 디락이라는 이 학자가 만든 이 디락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 이론을 합한 방정식이라는 게 이게 디락 방정식이.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들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입자 가속계 안에서 그 입자 자체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날아가게 만들어서 타겟을 때려가지고 입자가 깨지면서 나오는 그거를 봐서 검출을 해가지고 새로운 입자들을 찾아내고 예측했던 입자들을 또 규명해내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그 입자가 빛의 속도 가까이까지 날아가니까 이거는 특수상대성 이론 영역이기 때문에 그 양자역학은 또 입자에 관련된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 이론을 합한 그 디락 방정식이 이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요게. 그래서 이 그 폴 디락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천재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과 코펜하겐 해석의 양자역학을 합해가지고 하나의 그 수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엄청난 삶. 이게 아주 간단하잖아. 이게 엄청 아름답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름다워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깨끗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물리학이나 수학 이런 게 하는 공부하는 분들이 추구하는 게 이런 미적 아름다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식에 있어서 미적 아름다움으로 우주 원리를 표현해내는 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 쾌감이 있죠. 이런 게 딱 만들어냈을 때, 이야 엄청 대단하다. 근데 이거 가지고 다 예측을 하니까 디렉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거 가지고 여기서 이제 예측된 게 반입자 같은 것이 예측이 돼가지고 그걸 발견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방정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합한 방정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는 양자장에 대한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입자가속기 같은 걸 이용해서 수많은 입자들이 나오는 그거를 이런 방정식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정식들은 기본적으로 양자장 이론의 기초를 둔 방정식들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는 나오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강의라는 요 내용에서 이제는 중요한 요소들이 입자가속기가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양자장 이론이 입자 가속기에서 이렇게 생성된 수많은, 그러니까 이때 이제 300개 정도의 그 입자들이 나오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물리적 이론을, 이것이 생성되는 그 물리적 이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양자장 이론의 기초에서 만들어지고, 또 이런 것을 300개 이상이 되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서 아주 기본적인 그 틀을 만들어낼 때, 그것을 이제 소립자 관련돼서 표준 모형이라는 것을 이제는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입자 물리학 분야에서는 이렇게 입자가속기, 양자장 이론, 표준 모형, 요 세 개가 핵심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게 보면은 이제는 이 연구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입자가속기를 쓴다 이거죠. 입자가속기를 써서 입자들에 대한 실험적 검증을 다 한다 이거죠. 또 발견하기도 하고 실험적으로 그 예측됐던 거를 찾아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입자가속기라는 실험 장치, 거대한 실험 장치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 이론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이론적인 걸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은 양자장 이론이다. 그리고 입자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하나의 300가지 이상이 되는 입자들을, 기본적인 입자들이 서로 합쳐지고 깨지면서 만들어지는 이론을 만들어야 그것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표준 모형 이론이다, 이런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입자 가속계는 뭐 특별히 이해할 건 없죠. 그 장치가 그런 거니까. 근데 양자당 이론과 표준 모형 이론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은 이 과정은 좀 이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300개 이상의 그것이 만들어졌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원자가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요. 여기 보면 여기 그림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원자 핵 주변에 구름 모양으로 사실 분포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돌고 있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인데 원자 핵이 양성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중성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 원자 핵을 좀 키우니까 여기 중성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양성자와 중성자를 요게 최소단인 줄 알았는데 이게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쿼크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쿼크라는 걸 실제적으로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쿼크라는 걸 언제 발견을 했냐면은 1970년에 쿼크의 존재성에서부터 실험적 입자의 증명이 확립된 게 1970년대에 됐는데 1977년에는 보텀 쿼크가 발견이 되고 이렇게 쿼크가 그러니까 1970년대에 이 쿼크 이론이 이제는 나오면서 그러니까 양성자나 중성자도 더 깨면은 그게 쿼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쿼크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995년에는 또 탑 쿼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한 2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쿼크가 양성자, 중성자를 쿼크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 쿼크들이. 그러니까 쿼크 하나가 아니고 쿼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여러 종류의 쿼크들이 양성자나 중성자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것을 이제 실제로 발견을 한 거죠. 이걸 다 어디서 발견했겠어요? 입자가속기를 이용을 해서 발견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가 먼저 나왔고 거기에 대한 거를 발견을 해낸 거죠. 그 다음에 2000년에 타우 중성미자가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이 타우 중성미자 같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크게 보면은 원자 핵의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자와 같이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에 속해 있지 않는 이런 입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양성자와 중성자와 관련이 없는 입자들이 있는데 그 입자들이 렙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입자, 가벼운 입자다라고 해요. 이 전자 같은 걸 렙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구분을 이제는 하게 되니 렙톤 종류 이렇게 요 타우 중성미자, 중성미자 이런 건 다 렙톤 계열이다.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 이런 쿼크와 관련이 없는 입자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는 그것을 구성하고는 쿼크와 관련이 없는 입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전자, 중성미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렙톤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쿼크와 렙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제는 구분이 되면서 쿼크가 관련되는 입자들과 그 쿼크와 관련이 되지 않는 그냥 단일한 입자들. 더 이상 깨지지 않는 입자들. 그 입자들이 관련이 없는, 쿼크와 관련이 없는 그 입자가 이런 전자 같은 입자들이 발견이 돼서 표준 모형이 이제는 그러니까 300개 이상을 다 이것들로 구성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모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표준 모형. 그러면은 여기 그러니까 쿼크라는 거, 여기 쿼크라는 것이 쿼크들로 그러니까 양성자나 중성자보다 쿼크가 더 작은 입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쿼크인데 그 쿼크가 6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6종류. 그래서 업 쿼크, 다운 쿼크, 샴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탑 쿼크, 버텀 쿼크 이렇게
쿼크 발음도 참 하기 힘드네. 이렇게 6종류가 기본 입자예요. 표준 모델, 요 기본 입자.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그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기본 입자였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양성자, 중성자보다 더 작은 것들이 나왔으니까 그 작은 게 쿼크란 말이에요. 근데 양성자, 중성자도 이 쿼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6종류의 쿼크의 조합으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니까 이 쿼크가 업다운, 참스트레인지, 탑, 버텀 쿼크라고 해서 이걸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6개의 쿼크를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그래. 이게 1세대 쿼크. 그러니까 참스트레인지가 2세대 쿼크인데 이게 쿼크가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의 쿼크죠. 6개의 쿼크로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것들이 이제는 구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쿼크들과는 상관이 없는 전자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또 6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렙톤이라고 그래요. 렙톤이라고 해서 이걸 렙톤을 우리가 번역을 해서 경입자라는데, 경입자라는 건 가볍다는 뜻, 가벼울 경자 떠서 경입자. 가벼운 입자들이 렙톤이라는 게 있는데 이 렙톤이 또 6개다. 그래, 일렉트론, 바로 이게 전자잖아요. 이게 전자. 그 다음에 뮤온 아까 처음 이게 발견을 했을 때 이 과정에서 중성자 발견한 뒤에 그 다음에 파이온이 발견됐는데 뮤온이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뮤온과 뉴트리노가, 그 다음에 뉴트리노 같은 게 이것이 바로 렙톤 계열에 속한다 이거죠. 렙톤. 그래서 전자가 있고 뮤온 입자, 뮤온, 그리고 타우라는 입자가 있고 타우.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쿼크와는 상관이 없는 입자들이에요. 완전히 독립적인 입자들이. 그 다음에 일렉트론 뉴트리노. 그 다음에 전자 뉴트리노라고, 전자 뉴트리노. 일렉트론이 전자니까 일렉트론이 전자죠. 그 다음에 뮤온 뉴트리노. 그러니까 이게 전자 뉴트리노, 뮤온 뉴트리노. 그 다음에 타우 뉴트리노.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의 입자가 경입자로서 이렇게 또 기본 입자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4대 작용이 4대 작용이 뭐라고 했으면 4대 힘이 4대 상호작용이 우리가 알기로는 중력이 제일 먼저 알려진 힘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자기력, 그 다음에 강력, 이렇게 순서로 알려졌죠. 양력이 알려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표준 모델에서, 표준 모형 이 이론에서, 그러니까 이때의 소립자 물리학, 그러니까 입자 가속기와 양자장과 표준 모형이라는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이론 체계와 입자 가속기라는 검출 장치들을 통해서 구축되는 이 이론에서는 중력이 없어져요. 왜? 이거는 지금 소립자들을 다루는 거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기에 지금 중력이라는 힘은 너무나 작아서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소립자 세계에서는 중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중력을 통합할 수가 없어요. 이 이론 체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립자 물리학에서 이 표준 모형에서 최대 약점이 뭐냐면 중력을 통합을 못 한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4대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가지 힘을 통일시켜야 되는데 중력이 통일이 안 된다. 중력. 그래서 중력은 없네. 중력은 지금 이제 없는 거죠. 이게 이론에서는 없는 거예요. 중력이. 굴론이라는 것이, 이것이 강력과 강력.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 이것을 결합시키는 강력자라고 하네. 이 강력자. 그러니까 어떤 힘이나 상호작용하는 힘도 하나의 입자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우리가 모든 것은 파동과 입자로 우리는 보는 거니까, 그게 다 가능하다고 보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장이라고 하는 것도 입자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강력을 매개하는 입자, 그 다음에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입자, 이런 입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전자기력은 포톤, 강력은 글루온, 그 다음에 양력은 보손이라는 보손 입자. 이렇게 포톤, 글루온, 보손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이 이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글루온이 강력과 관련된 강력 입자죠. 강력 입자 글루온. 자, 이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강력. 그 다음에 포톤은 빛이 예전에 광량자였잖아요. 광량자. 이게 포톤을 광량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입자. 그러니까 이 포톤이 바로 빛 입자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전자기력을 매개한다 이거죠.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자기력을 매개한다. 그 다음에 이 여기 보손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을 매개한다. 양력. 이렇게 중력을 제외한, 그러니까 표준 모델이나 이 양자장 이론은 중력은 통합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일단 중력은 관계가 없다. 강력, 전자기력, 양력은 통합한다. 그래서 관련된 입자들이 있다. 매개 입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글루온, 포톤, 보손 해서 양력. 근데 보손은 두 가지에 Z 보손과 W 보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너무 이게 깊이 들어가면 힘드니까 이렇게 Z 보손과 W 보손이라는 두 가지 입자가 있다. 그렇게 양력에 관련돼서는 W 보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이걸로 나머지 300개 입자를 다 만들어내는, 다 조합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게 지금 몇 개? 16개잖아요. 16개에다가 마지막 힉스 입자, 힉스 보손이라고 해서 힉스 입자라는 것이 이제는, 이것도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힉스 입자가 뭐냐면은, 이 모든 입자의 힉스 입자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입자에게 질량을 부여하고 사라진 입자가 있다. 그게 힉스 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힉스 입자가 우주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입자라고 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이 이거 때문에 온 세상을 들썩들썩 했잖아요. 이거 발견했다고. 그게 뭐냐, 2012년에 힉스 입자를 발견했다. 이게. 그래서 2012년에 힉스 입자의 발견으로 모든 예측된 입자들의 발견을 완성했다. 뭐 여기는 이렇게 써있어요. 2012년에. 그러니까 올해가 2020년이니까 지금부터 8년 전에 힉스 입자까지 발견을 해서 일단은 기본 입자들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입자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17개를 가지고 17개 입자를 가지고 뭐 300개 이상의 입자를 조합해낼 수 있다. 이게 조합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표준 모형이라는 것, 표준 모형에 들어가 있는 이 입자들이 기본 입자들이 되는 거죠. 기본 입자들이 되고, 이 입자들을 가지고 힉스 입자는 사라지는 거니까 이게 처음 16개를 가지고 나머지 300개 이상의 입자를 다 조합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표준 모델이 다 대개는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에 부합되냐면 입자 가속기로 검출되는 거의 모든 입자들은 다 이걸로 설명이 된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기본 물리 이론이 양자장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 모델을 떠받치고 있는 이론이 양자장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장 이론. 그러죠? 자, 양자장 이론이라는 게, 이게 양자라는 거 봐. 양자 더하기 장이란 말이에요. 양자에다가 장이잖아요. 양자장.
그래서 양자장 이론, 자, 그러니까 입자 가속기, 그 다음에 표준 모델, 표준 모형에 참가하고 있는 기본 입자 17개. 그리고 이걸 가지고 모든 입자를 다 설명할 수 있다. 자, 이것까지니까 엄청난 이론이다. 근데 이것은 실험의 결과, 입자 가속기에 나오는 모든 실험적 그 결과들을, 나오는 입자들을 다 설명해낼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론과 실험의 결과가 다 부합되는 거예요. 이게 이 이론 체계가. 그렇죠. 이게 표준 모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막강하다 이거죠. 왜? 실험적 결과와 이렇게 부합을 하니까 이게 막강한 이론이다. 이게 이런 구성 자체가. 그리고 이런 이론에 그 받침을 대고 있는 게 양자장 이론이다라고 하거든. 그러면은 양자장 이론이 양자역학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양자역학, 지금 우리가 양자역학을 계속 했죠. 양자역학과 양자장이 어떤 개념이냐라는, 어떤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코펜하겐 해석과 코펜하겐 해석 이후로 이게 개념이 달라진 거냐? 아니고, 이제는 아까 폴디락 방정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이 양자장 이론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폴 디락이라는 분이 만든 이 디락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양자장 이론을 촉발시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의 그 폴 디락 방정식이 그 양자역학의 탄생, 양자장 이론의 탄생이에요. 이것 자체가 양자장 이론을 탄생시킨 아주 결정적인 그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폴 디락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디락 방정식이라고 하는 요게 양자장 이론을 탄생시킨 아마 양자장 이론의 아버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폴 디락.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그 천재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것 자체가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합으로 이걸 표현을 해줬는데. 여기 이제 발상 자체가 이제는 특수상대성 이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드리는 거지만은 결국에는 이것 자체가 이 입자들이 적용되는 그 소립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입자 가속기를 써가지고 할 때에 이것이 이제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날아가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을 결합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된다 이거죠. 하게 될 때 그거를 합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엄청난 건데 여기에는 어떠한 발상이 있냐면은 원래 양자역학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양자역학은 뭐예요? 양자역학은 슈레딩거 방정식이잖아요. 슈레딩거 파동함수잖아요. 슈레딩거의 파동함수인데 슈레딩거의 이 파동함수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슈레딩거의 파동함수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존재 확률이다라고 했잖아요. 전자의 존재 확률. 에 관련된 파동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그러면 전자가 존재할 존재할 확률을 나타내는 게 파동함수라면은,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렇게 쿼크, 뮤온, 타우, 뉴트리노, 이런 것들도, 이런 입자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런 입자들도 전자처럼 각자의 파동함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입자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각자의 파동함수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각자의 존재의 확률을 나타내는 파동함수가, 그러니까 전자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입자가 파동함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입자는 입자와 파동의 양면성은 자연의 본질이니까. 근데 우리가 입자로 이렇게 표준 모델로 입자로 이렇게 해서 300개 이상의 그 입자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그 입자로 볼 것이 아니고 하나의 파동함수들로 역으로 파동함수들로 재구성해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파동함수를 우리가 파동함수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장이라고 하자는 거야. 장. 파동함수를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
이걸 그냥 장이다. 필드라고 하죠. 필드. 그러면은 그러니까 양자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는 뭡니까? 양자장이라는 말 자체에 양자는 입자라는 표현이고 이것이 장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파동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장 이론이라는 건 입자 파동의 그 양면성, 그 자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로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양자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장의 관점, 파동 함수의 관점, 파동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자 가속기를 기준으로 해서 입자 가속기는 물리적 검출 도구니까 그거 빼고 표준 모델은 입자 모델이고 표준 모델은 입자 모델.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표준 모델은 입자에 대한 모델. 그 다음에 양자장 이론은 파동에 대한 모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장을 통해서 입자를 예측하고 입자를 통해서 파동을 또 알아낼 수가 있는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돼. 표준 모델과 양자장이 하나는 입자적 표현이고 하나는 파동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는 기본적 발상을 벗어난 거는 아니고 이것이 굉장히 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전자의 존재 확률이라는 그때까지는 원자핵이 그 양성자와 전자만 있었으니까 그 중에서도 양성자는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는 그냥 고정되어 있고 전자가 막 구름처럼 이렇게 확률적으로 있는 개념으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파동 함수가 규정이 됐으니까 이것을 그 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입자들에도 다 적용을 하면은 각자의 그 파동이 있는데 그 각자의 파동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 16개의 입자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16개의 파동의 합이다. 파동의 그 간섭작용이다. 뭐 융합작용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각자에게 16개의 장이 있어가지고 16개의 장이 서로 합하기도 하고 저기도 하면서 그때마다 어때요? 그 장 안에서 그러면 입자를 어떻게 볼 거죠? 파동 안에서 입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도 역시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때 확률적으로 탁 존재를 하게 될 때 그걸 들뜸이라고 하는 들뜸이다. 그러니까 이 파동 안에서 입자가 딱 검출될 때에 이렇게 움직일 때 튀어나올 때 그것을 장의 들뜸이다라는 표현으로 이 입자가 나오는 현상을 이 파동, 그러니까 양자장에서의 들뜸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 확률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된 거야? 들뜸이라는 개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들뜰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파동 함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이론이라는 거 하고, 장을 파동 함수로 이렇게 파동 함수가 장으로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입자 파동성을 다시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단지 입자들에게 다 적용을 하는 거죠. 이 전자 외 입자들에게도 다 적용을 하게 되니까 양자장 이론 그건 파동적 개념이고 입자적 개념은 표준 모델 개념이고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을 하면서 입자 가속기라는 실험 장치에서 검출되는 모든 실험 결과들을 다 예측을 해내니까 이건 굉장히 막강한 현재로서는 가장 막강한 이론이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양자장 이론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우주 자체가 파동 그 자체지 그냥. 이 우주가 양자장 이론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우주 자체는 파동 입자라고 하는 것은 그 파동에서 마치 거품처럼 이렇게 들떠서 튀어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이 우주 자체는 다 파동들의 수많은 파동들의 막 섞여 들어가는 그 파들이 서로 섞여 들어가면서 어떤 수많은 입자들을 파생시키고 있는 하나의 바다와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우주라고 하는 건 파동이 어떤 기본 바탕에는 끊임없이 수많은 파동들이 얽히면서 입자들을
계속 생성시키고 소멸시키는 하나의 바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양자장 이론에 따르면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는 입자들은 한 300여 가지 되고, 그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16가지 이렇게 된다. 이것이 이제는 요 이론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는 중력이 없다라는 거죠. 중력이 없다는 게 최대 약점이에요. 이 이론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강력, 전자기력, 양력까지는 거의 다 통합을 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통합을 해서 이것이 결국 강력이나 전자기력이나 양력은 사실 같은 계열이다. 같은 어떤 이치로 수학적으로 다 표현해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전자기력과 양력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건 알아냈어요. 이건 통합해냈어. 통합해냈는데 강력도 거의 통합하는 과정에 있다.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런 개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중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중력이 없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이 잘 통합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거죠. 대신에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은 여기에 결합이 돼 있는 거죠. 양자역학과 특수 상대성 이론을, 그러니까 양자역학과 특수 상대성 이론 같은 것들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 폴 디락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 양자장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디락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는 방정식들이 계속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런 이론 체계를 구성을 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역학이 확대된 거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코펜하겐 해석이 틀린 게 아니고 거기에 때 코펜하겐 해석에서의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한 해석에서 계속 그 상보성 이론, 입자 파동이 양면성이라고 하는 거, 우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그 개념이 넘어와서 전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기본 입자도 각자의 파동함수, 그것이고 장으로서 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파동함수라고 말하지 않고 장으로 변화를 시켰다. 장이라는 개념으로 바꿔가지고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장이라고 할 때 양자는 입자적 개념이고 장은 파동적 개념으로서 양자장 이론이 되고, 양자장은 기본적으로 파동의 입장에서 입자를 바라보는 이론 체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표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적 개념에서 그 모든 입자를 설명하려는 이론 체계로 딱 구성이 됐다. 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